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기업의 과도한 근무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발단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도더의 한 여직원이 새벽 퇴근길에 갑자기 사망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핀도더에 근무하던 장모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1시께 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장 씨의 사망 원인으로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과 근무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앞서 장 씨가 자신의 SNS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자 그의 죽음에 중국 당국은 사인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심지어 과로사에 이어 이번에는 핀도더의 다른 직원이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핀도더 직원 탄 씨는 지난해 7월에 입사해 올해 말까지 실습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탄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회사가 힘든 나머지 지난 8일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도더에서만 불과 열흘 새 젊은 직원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중국 기업의 가혹한 근무 조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둥성 둥관의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화장실에 2번 이상 가면 벌금을 내도록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안푸전자라는 기업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원이 근무 시간 중 화장실을 2번째 갈 때부터는 20위안, 한화 약 3,400원씩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페널티와 더불어 화장실을 갈 때는 상관에게 보고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답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업 반무 가구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여직원에게 한자 4,800자 분량의 영업일지를 손으로 써서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에게 틀린 글자 한자당 50위안, 한화 8,000원, 반복된 문장 하나당 100위안, 한화 16,000원, 마감을 넘기면 500위안, 한화 8만원 등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월급보다 벌금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벌금과 마감 압박에 시달리던 해당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충격적인 처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저우에 있는 또 다른 기업은 스마트 방석으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전 직원에게 방석을 지급했는데 이 방석은 심박수와 앉은 자세 등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에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경우 방석이 경보를 울리는 방식입니다. 비상식적인 감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국 근로자들의 일상을 짐작하게 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996이 대표적입니다. 99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또 주 7일, 일평균 15시간씩 일한다는 715, 0시부터 이길 0시까지 주 7일 일한다는 007은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감염병 사태로 인해 공개된 중국인들의 이동 경로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에서 대규모 핵산 검사를 통해 파악된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푸모 씨는 베이징 북동쪽 외곽지역 순이구에 거주하며 베이징 서쪽 하이덴구에 있는 회사까지 매일 왕복 50km를 지하철로 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육아와 대학원 입시 준비까지 병행하는 초인적인 일상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순이구에서 확진된 31세 남성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퇴근 후에는 택배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32세 확진자 여성은 전기차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40세 남성은 중국의 디디추싱이나 우버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10여일 동안 매일 17시간씩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사는 순이구의 난파신 지역은 거주자 절반 이상이 베이징에 호적이 없는 외지인이며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왔지만 비싼 물가 때문에 도시 외곽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노동자들의 삶이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과로사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라며 과도한 압박 속에 장기간 경무에 시달리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렇듯 돈에 먼 중국 기업들은 직원들을 부품으로 생각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의 시야는 자국민들의 열악한 실태는 전혀 돌보지 않은 채 밖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또다시 부채투성이 1:1로 사업의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탄자니아가 중국 기업 2곳과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탄자니아에서 100억 달러, 한화 약 10조 9,300억 원에 이르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들 국가들의 상환 능력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너무 많은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대1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최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 자체의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 1대1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막대한 대출들이 중국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중국의 경제 붕괴의 위협을 알리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국의 건물을 짓는 것도 버거워 높이 제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중국의 마천루들의 초고층 행진이 멈춰선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 5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짓지 못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250m 이상의 고층 빌딩 건축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세계 1위가 되고 싶어 초고층 빌딩 건축을 지향했던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꾼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초고층 학회 대변인 데니얼 사파리크는 몇 년 전부터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상하고 낯선 건물은 더는 안 된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며 이번 조처는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초고층 건물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 이번 조처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확실한 임대 전망이 없이 덮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가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 텐진의 높이 597m, 117층짜리 골든파이낸스 117은 2009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이 없어 아직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국의 상황을 두고도 1대1로에 집착하며 돌려받기 어려운 돈을 무작정 내주는 중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안에서는 부채로 시달리고 밖에서는 미국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과 관리들을 상대로 다양한 제재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이런 미국의 제재를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선언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제재를 이행한 자국 및 외국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3대 통신사까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장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미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인민해방군 연계기업 목록에 오르면 해당 기업이 즉시 미국 증시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모두 35곳입니다. 중국에서 영향력이 높은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등 민간 기업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라는 공포를 받고 있습니다. 즉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수록 한국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 산출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을 차례로 지수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중국 3대 통신사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미중 갈등으로 위험성이 증가하자 한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이 같은 반사 효과로 인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9년 반 만에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 원어치 주식을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사이가 틀어질수록 한국은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대만 등 많은 국가들과의 마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어떤 분야든 기술적으로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쥘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투자되는 자금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